들으며 읽는 라디오 단편소설 들으며 읽는 라디오 단편소설 산책할 때도 혼자 밥 먹을 때도 공기 속에서 소설들이 흘러나와 눈 감고 읽는 라디오 단편소설이 제일 좋아. 라디오 단편 소설 유리방패 김중혁 작 박정석 연출 두 번째. 지난 줄거리. 언제나 함께 붙어 다녀서 같은 회사에 들어가고자 면접도 함께 치르는 나와 M은 지하철에 앉아서 헝클어진 실뭉치를 풉니다. 아까 회사 면접장에서 실패한 자신들의 인내심을 보여주기 위한 실뭉치 풀기를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면접 시험의 역사를 새롭게 쓰자라는 포부를 갖고 실뭉치 풀기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면접에 임하지만 그들을 합격시킨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상상력 많은 자신 있는 나와 M이 일할 수 있는 회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두 분 다 참을성이 부족하신 것 같군요. 실 푸는 연습을 더 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면접관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면접관들을 향해 실뭉치를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그들은 잘못한 게 없었다. 면접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땀에 푹 절은 우리 모습을 보고는 대기자 한 명이 무슨 질문을 하길래 그렇게 땀을 흘려요? 라고 물었다. 그 녀석 얼굴도 한 대 쳐주고 싶었지만 잘못한 게 없는 놈이었다. 문제는 우리였다. 에이, 아까 네가 한숨을 쉬지 않았으면. 그래서 내 탓이라고? 아니, 내가 먼저 한숨을 쉬었을 거라고. 네가 한숨을 먼저 쉬었으면 내가 에이 씨발 했겠지. 백전백패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이였다. 우리는 에어컨디셔너 시설이 잘 돼 있는 지하철을 탔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렸고 너무 더웠다. 몸의 온도가 낮아지자 끝까지 실뭉치를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타래를 풀기 시작한 지 30분 만에 우리는 모든 실을 뽑아냈다. 지하철 의자에 빨간색과 파란색 실을 풀어놓으니 그 부피가 엄청났다. 녹색 천유에 빨간색과 파란색 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는 광경은 보는 사람을 압도했다. 화가의 그림 같기도 했고 내 마음속의 풍경 같기도 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꽤 길겠다. 한 50m 될까? 아니다. 100m는 되겠다. 더 넘나? 그럼 재보지 뭐. 지하철 한량의 길이가 20m니까 실을 들고 왔다 갔다 해보면 길이가 나오겠네. 20m인 건 어떻게 알아? 저기 써있잖아 멍충아. 아, 나는 지하철 문 위에 붙어있는 안내판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지하철 한 량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차량 번호가 적혀 있었다. 혼자서 지하철을 탈 때면 멍하니 그 표를 읽곤 했다. 가끔은 차량 번호를 외우기도 했다. 같은 지하철, 같은 칸에 다시 타게 된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회사원들은 언제나 똑같은 지하철을 타겠지만 그 중에서 차량 번호를 확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타고 있던 칸에는 승객이 4명뿐이었다. 실을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수상하게 여길 사람은 없을 것 같았다. M이 파란색 실 끝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M은 투명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처럼 실을 꼭 붙들고 천천히 걸었다. 지하철 의자 위에 놓여있던 실이 뱀처럼 몸을 뒤틀며 M을 따라갔다. 한쪽 끝에 다다른 M은 실을 꺾은 다음 반대쪽으로 걸었다. 하지만 실을 한쪽 끝에다 고정할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실은 계속 M을 따라왔다. 이래가지고서는 정확한 길이를 잴 수가 없다. 에이, 자꾸 실이 따라오네. 네가 저기 가서 붙잡고 있을래? 반대편에선 누가 잡고 있을 건데? 아르바이트라도 한 명 쓰게? 그러지 말고 그냥 지하철 끝까지 쭉 걸어갔다가 오지 그래?
그러면 되겠네. 아이 자식 진작 말해주지. M은 실을 쥐고 다시 걸었다. 지하철 연결 부분의 문틈에 실이 끼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잘 빠져나갔다. 실 몇 가닥은 너끈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헐렁한 문이었다. M은 흔들리는 지하철의 리듬에 맞춰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실이 꼬이지 않도록 두 손으로 조금씩 실을 풀어주었다. 연을 날리는 기분이었다. 이미 M은 내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먼 곳으로 걸어가는 녀석을 느낄 수 있었다. 파란색 실이 계속 M을 따라갔다. 5분쯤 지났을 때 실 끝이 드러났다. 나는 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끝부분을 오른쪽 검지에다 돌돌 말았다. 더 이상 실이 없다는 사실을 M이 알 수 있을까? 순간 팽팽하게 실이 당겨졌다. 조금이라도 힘을 가하면 끊어질 것 같았다. 반대편 실 끝에 있는 녀석의 힘이 느껴졌다. 실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몇 분 후 M이 통로 문을 열어젖히며 나타났을 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야 이거 정말 재밌다. 실 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 야 너도 한번 갔다 와봐. 사람들 표정이 희한하게 바뀐다니까. 길이는 제대로 쟀어? 몇 번째 칸까지 갔는데? 몰라. 처음에는 세면서 걸어갔는데 사람들이 하도 쳐다보는 통에 잊어먹었지. 야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야 너 안 갈 거면 내가 한 번 더 갔다 올까?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M은 빨간색 실을 집어들었다. 도대체 뭐가 재미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만약 그게 흥분할 정도로 재미있는 일이라면 안 해볼 수 없었다. 나는 M에게서 실 끝을 빼앗아 들었다. M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나를 위해 순순히 실을 넘겨주었다. 빨간색 실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통로 문으로 영무원이 들어왔다. 이 실 아저씨 거예요? 영무원의 손에는 파란색 실뭉치가 들려 있었다. 우리가 30분 동안 풀어낸 실을 영무원은 순식간에 원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내 손에는 빨간색 실이 들려 있었다. 지하철 의자에는 빨간색 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발뺌할 수는 없었다. 네, 그런데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수상한 남자가 폭탄을 설치한 것 같다고요. 폭탄이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누군가 파란색 실을 폭약의 도화선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지구 어디엔가는 컬러풀한 폭탄 도화선을 이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바닥에다 이 실을 왜 까신 겁니까? 폭탄 설치하신 거 아닙니까? 아우 아저씨 폭탄 설치한 사람이 네 제가 폭탄 설치했어요 그러겠어요? 근데 그나저나 왜 안 터지는 거냐? 곧 터질 때가 됐는데. 앉아있던 M이 대화에 끼어들면서 말했다. 영무원은 우리를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양복을 입은 두 남자와 파란색과 빨간색 실뭉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었다. M은 계속 웃고 있었다. 아무래도 같이 좀 가셔야겠는데요. 영무원은 지하철 의자 위에 놓여있던 빨간색 실을 헝클어 쥐더니 선반 위에 있던 신문들을 모두 헤집고 의자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폭탄 같은 게 있을 리 없다는 사실을 영무원도 알 것이다. 누가 보아도 우리의 표정과 폭탄은 어울리지 않는다. 폭탄을 설치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폭탄으로 세상을 다 날려버리겠어 라는 마음을 먹은 사람은 눈빛부터라도 다를 것이다. 우리의 눈빛은 폭탄보다 폭죽에 가깝다. 같은 칸에 있던 승객들은 폭탄이라는 얘기를 듣더니 모두 옆 칸으로 옮겨갔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술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영무원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무원이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마치 태어난 이래로 예술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고 보니 나 역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술이라는 단어를 발음한 기분이었다. 예술이라뇨? 영무원과 M이 동시에 나를 쳐다보았다. 예술 모르십니까? 폭탄 설치가 예술입니까? 폭탄 같은 건 없어요. 저 친구가 장난이 좀 심해서. 그 실을 보면 아시잖아요. 도화선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실이에요. 저희는 그저 일상에 찌들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독특한 경험을 하게 만드는 그런 퍼포먼스랄까? 이벤트랄까? 아무튼 그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하철 바닥에다 실을 깔아놓는 게 예술이란 얘기입니까? 조각나 있는 현대인의 마음을 하나의 실로 이어주고 싶다는 메시지가 담긴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현대인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공간이 이 지하철이지 않습니까? M은 옆에서 계속 키득거리고 있었지만 영무원은 진지하게 내 얘기를 들었다. 영무원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다. 예술이라는 단어를 들었기 때문인지 내 태도가 너무나 예의 바르게 보였기 때문인지 영무원의 태도는 많이 수그러들었다.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만 지하철에서는 그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라뇨? 예술 같은 거 말입니다. 예. 예술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다른 곳을 찾아볼게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실들은 제가 압수하겠습니다. 잠깐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기록은 좀 해둬야겠네요. 영무원은 우리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는 다른 칸으로 옮겨갔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내렸다. 처음 보는 역이었고 어느 지역에 붙어있는 역인지도 몰랐지만 상관없었다. 영무원이 다시 돌아와 마음이 바뀌었어요. 같이 좀 가셔야겠어요. 라고 말할 것 같았다. 야, 웃긴다. 예술이라니. 야, 아쉬워서 어떡하냐? 넌 예술도 못 해보고 나만 신나게 예술해서. M이 다시 키득거렸다. 아닌 게 아니라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지만 실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궁금했다. 정말 평범한 일상에 찌든 사람들에게 독특한 경험이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바지 올이 풀린 줄 알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엉덩이라도 보여줄 걸 그랬나?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어. 얼마나 웃기던지. 혼자서 얼마나 키득거렸다고. 우리는 집 근처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맥주집에 들어갔다. 어찌나 땀을 많이 흘렸던지 양복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났다. 맥주를 들이켜자 실 같은 액체가 온몸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눈을 감고 맥주를 느끼면 내 몸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다음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 이틀 후에는 주방용 전자저울을 만드는 회사에서 면접을 보기로 되어 있다. M과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리고 면접 횟수가 늘어날수록 회사가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사를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재미있는 면접 스타일을 이해해주지 않는 회사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원칙이라도 생긴 것 같았다. 결국 손해볼 사람은 우리였지만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었다. 요리를 하나 만들어서 가면 어때? 맥주를 연거푸 마시고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M이 말했다. 빨간색 실을 삼킨 것 같았다. 엉터리 요리를 만들어서 면접관들에게 먹인 다음 이번에 주방용 저울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자는 거지? 자식 눈치 하나는 진짜 빨라. 어차피 떨어질 게 뻔하니까 설사약이라도 좀 집어넣을까? 야, 살 빠지게 해줘서 고맙다고 덜컥 합격시켜주면? 주방용 저울을 파는 인생이 되는 거지 뭐. 그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원서는 왜 냈어? 주방용 저울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면접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이러다 결국 취직 못하는 건 아닐까? 벌써 27이다. 에이, 아직 27인데. 시간이 지나면 뭐라도 되겠지. 뭐가 될까? 우리가 잘하는 게 있긴 있나? 내 말에 M까지 시무룩해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맥주만 들이켰다. M과 나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맥주를 시킬 때마다 그 가격의 돈을 탁자 왼쪽으로 옮겼다. 오른쪽에 있던 돈이 왼쪽으로 계속 이동해갔다. 돈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 취해야 했지만 돈을 보면서 맥주를 마시니 취하질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정신은 말짱했다. 이제 4잔 남았다. 왜 이렇게 안 취할까? 에이, 한꺼번에 다 마셔버리자. 우리는 맥주잔을 손에 쥐고 한꺼번에 들이켰다. 다 마시고 나자 트림이 올라왔고 어지러웠다. 그때부터 우리는 취했다. 우리는 탁자 위에 있던 돈이 다 왼쪽으로 옮겨간 후에 집으로 갔다. 다음 날
술에서 깨어났을 때는 토성의 고리처럼 내 머리 주변에 두 통의 고리가 둘러져 있었다. 고리는 빙글빙글 돌면서 수시로 머리를 짓눌렀다. M 역시 나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았다. 우리는 짬뽕 한 그릇을 배달시켜서 국물만 계속 들이켰다. 짬뽕을 보고 있으니 어제의 면접이 다시 떠올랐다. 실을 닮은 짬뽕의 면발이 눈에 거슬렸다. 우리는 그릇을 문 앞에다 내놓고 방에 들어 누워서 천장만 보았다. 할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있을 면접을 준비해야 했지만 둘 다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오후 3시쯤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2달 전쯤 인터넷 신문사에 입사한 친구였다. 신문사에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녀석은 우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내 볼에다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M이 녀석을 꼬드겨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셨다. 돈은 물론 회사에 합격한 친구가 냈다. 그날 녀석은 휴대전화기와 지갑을 잃어버렸고 어디에 처박혔는지 턱에 상처까지 났다. 녀석은 너희들 내가 취직한 게 셈이 나서 나를 때린 거 아니야? 라고 투덜거렸지만 그런 일을 부러워할 우리가 아니었다. 녀석이 합격한 곳은 인터넷 신문 쪽에서 유명한 회사였지만 월급은 짜고 일은 많기로 유명했다. 다음 날 녀석은 우리를 백화점으로 불러내더니 넥타이 하나씩을 선물했다. 면접을 잘 보라는 의미였다. 자신을 위해서는 양복 한 벌과 최신형 휴대전화기와 양가죽 지갑을 샀다. 그 친구는 백화점을 나서면서 이제부터 내 인생의 멋진 후반전을 시작할 거야. 라고 했다. 전반전에서 힘을 많이 뺐으니까 후반전에서는 아마도 대량 실점을 할 거라고 생각해. 한 20대 0 정도. M의 빈정대는 말투에 기분이 상했던 것인지 녀석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 27과 후반전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린 아직 1쿼터도 끝내지 않았다. 야, 혹시 말이야, M하고 같이 있냐? M 몰래 내게 할 말이 있는 것인지 녀석은 목소리를 잔뜩 낮췄다. 같이 누워있지. 약 먹고 동반자살하는 중이었거든. 취직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술도 안 깨고 해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와서 정말 죽으려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것 같았다. 나는 목에 낀 가래를 입 안으로 끌어올린 다음 다시 삼켰다. 야, 농담하지 말고. 아무튼 같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M한테 어제 지하철 타지 않았냐고 물어봐 줄래? 바꿔줄 테니까 직접 물어봐.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야야, 알잖아. 껄끄러워하는 거. 그냥 지하철 탔는지만 물어봐줘. M은 잠이 들어 있었다. 아니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알고는 잠이 든 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하철은 탔지. 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있었어? 그러면 혹시 파란색 실 들고 지하철 돌아다니지 않았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야, 맞구나. M이 맞지?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알았냐니까. 인터넷에 사진이 떴어. 주소 받아 적어봐. 나는 친구가 알려준 주소를 입력했다. 거리의 풍경이라는 개인 블로그였다. 거기에 정말 M의 사진이 있었다. 양복을 입은 M은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카메라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 뒤로 파란색 실이 가늘게 보였다. 언뜻 보면 실이라기보다는 사진 위에다 파란 선을 합성한 것처럼 보였다. 사진은 모두 5장이었다. 뒷모습을 찍은 사진에서는 파란색 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였다. 사진을 업로드한 시각은 5시간 전이었는데 사진 아래에 이미 200여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댓글의 수만큼이나 의견도 다양했다. 애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애인을 잊지 못해 애인 옷에 오를 풀어 헤쳐 끌고 다니는 사람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 실을 끌고 전국 일주를 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사진 위에다 파란 선만 그어놓은 합성 사진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는 M을 깨웠다. M은 사진을 보자마자 웃기 시작했다. 댓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점점 웃음소리가 커지더니 마지막 글을 읽고 나서는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출연 이철희, 고병택, 주혜리, 진행 허희,
프로듀서 김경주였습니다. 들으며 읽는 라디오 단편 소설 들으며 읽는 라디오 단편 소설 산책할 때도 혼자 밥 먹을 때도 공기 속에서 소설들이 흘러나와 눈 감고 읽는 라디오 단편 소설이 제일 좋아 제일 좋아